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른 어떤 각도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면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면역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장이다 라는 어떤 개념이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장 건강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인간과 공생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개념을 아시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인간한테 유익한 유익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러고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게 프리바이오틱스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들어내는 대사적인 산물을 가지고 숏체인 패티시드 같은 그런 걸 뭐래요?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한국암메이가 마일랩이 나와서 사실 거기에 보면 이런 유산균의 유익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다양하냐는 개념, 그 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한 개념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금 그 제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기저에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걸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실 이 장이라는 거는요, 바로 이 건강의 기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사실 장의 건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장이 나빠지게 되니까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예전에는 장누수증후군이라는 말 알잖아요. 그죠? 자, 질문. 장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안위의 바퀴. 우리 몸의 바퀴입니다. 그죠? 바퀴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독이 언제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벽에 무슨 어떤 보호막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그죠? 그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어떤 이런 유산균, 그 다음에 점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세포 이런 것도 있다는 걸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대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과 같이 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뭐냐라는 걸 이야기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정말로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과 어떤 영향을 하느냐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정말로 프로바이오틱스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를 제대로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뭐냐면요, 인간의 세포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60조 개니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요즘 연구에 보면 한 30조 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돼요. 그리고 인간하고 같이 공생을 하고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로 많이 있는 게 장내 세균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피부에도 있어요. 인간과 공생하는 세균. 이게 사람한테 유익할 수도 있고 유해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밝혀졌는데, 이걸 총칭해 가지고 바로 뭐라 그런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세균층을 가지고는 뭐라 그런다? 이거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장내 세균층 얼마나 될까? 뭐 연구해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예전에는 사람 세포수는 한 60조개라 가지고 장내에는 한 100조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그만큼은 안 되는 거 같고, 사람 세포수는 한 30조개, 장내 미생물은 한 38조개 정도 된다고 연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 세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세균이 인간과 공생하면서 야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세균들이 존재하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인간한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야들이 조절하는 역할, 항산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한테 유익한 기능이 되겠죠. 그런 조절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선 기능이 있어가지고 야들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요. 산화질소라는 걸 뭔지 아시죠? 산화질소라는 건 혈관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산화질소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또 그 외에 유당불내증 아시죠?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들, 이런 유당불내증의 증상도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게 이 세균들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칼슘이나 철분이나 비타민 D와 같은 영양소를 흡수시키는 것도 야들 도와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비타민을 또 합성을 해요. 비타민 B12라든지 비타민 K라든지 포도당이나 지방산 같은 거를 합성해내는 것도 바로 인간 공생하고 있는 세균들인데,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 바로 뭐냐면은 인간을 지켜주는 건강을 지켜주는 동반자이다. 동반자일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미생물이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과 같이 공생하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충육, 조류, 곰팡이 이런 게 전부 다 미생물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세포 자체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 마이크로바이오타라는 말을 해요. 처음 들어보실 수 있죠?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그러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마이크로바이오는 뭐냐면요. 이 미생물하고 이 아들이 대사 산물 이 모든 걸 합해 가지고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대부분은 어디 있다? 미장간이 있다는 거죠. 95%가 이중간이 있고, 그죠? 그 외에도 어디 있어요? 모든 장기에 다 있어요. 구강이나 폐라든지 대장이나 생식기라든지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과 공생하고 있는 이런 미생물과 그 다음에 아들이 만드는 대사 산물 합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세균 자체, 세포 자체를 뭐라고 한다? 미생물 자체를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장 내에서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익균은요, 대표적으로 비피더스균, 그 다음에 이콜라이,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이콜라이는 뭐 유익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유해균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대장균을 유발하는 균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콜라이는 정상이 없어요. 요거는 또 전문적이니까 됐고요. 비피더스균은 주로 어디 있냐면 대장에 있어요. 대장. 락토바실러스는 어디 있어요? 주로 소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질이라든지 우리 몸의 바깥쪽에 주로 하는 게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균은 현기성균이기 때문에 대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을 유발한 나쁜 균들은 뭐 캄필로박터라든지 엔테로코쿠스라든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클로스트리디움 균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나쁜 균이다라고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봐서 병을 유발하느냐, 병을 유발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유해균 이렇게 얘기하고 유익균은 인간의 이익이 되게끔 만들 장 상태를 좋게 해주니까 유익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로 락토바실러스는 어디 있다? 소장, 그 다음에 질 이런 데 있는 데 비해서 비피더스균은 주로 있어요. 맹장, 직장 어디입니까? 대장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장내 일어나는 일을 뭐 여러 가지로 기능을 이야기한다면은 여기 이제 보면 점막이고 여기에 바로 유산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배리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배리어 역할을 한다는 거는 나쁜 거는 배리어고 필요한 영양소는 뭐 해야 되죠? 흡수해야 되죠. 기능이 정상적이면은 영양분은 흡수한다. 그죠? 근데 만약에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영양분을 다 흡수 못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뭐예요? 설사라 이런 걸 통해서 배설돼 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 문제가 일으키겠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장의 기능일 거고 또 장은 하나의 배리역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장벽이 만약에 손상이 돼 유산균층이 약해지고 점막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장벽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나쁜 물질, 검은 게 이제 독소거든요. 독소 안에 들어오게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장누수라고 그래요. 장누수. 장누수가 되니까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의 만성질환을 유발한다는 거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A는 뭐냐? 정상적인 장. 유산균이 존재하고 있는 건 정상이고 B는 유산균이 없는 상태의 장은 이런 모양이 되고요. 유산균을 보충했을 때 다시 C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역할은 뭐냐면 장은 바로 뭐예요? 면역기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장은 밑에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대부분이 장에 있어요. 그 PS판카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여기 보면 이제 독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지성 세포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면역세포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은 바로 면역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장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 헬퍼셀 중 T 헬퍼셀 그죠? 아시죠? CD 헬퍼셀 중에서 TH1 하는 게 있고 TH2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TH1과 TH2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포성 면역과 재익성 면역,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중요한 거는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느 하나가 강해지거나 약해지면 이건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TH1과 TH2 그 T 헬퍼 셀이죠. T셀이죠. T셀의 어떤 균형에서도 중요해요. TH1은 뭐예요? 세포성 면역이에요.
TH2는요, 체액성 면역, 항체를 만드는 게 체액성 면역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세포성 면역이 강해지면 뭐가 생겨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겨요. 자가 면역 질환. 만약에 T액성 면역이 강해지면은 알레르기가 생겨요. 알레르기. 근데 우리 몸에는요, 이거 T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을 이렇게 조절해 주려고 조절성 T셀도 또 있어요.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 조절 T셀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렇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하여튼 쉽게 말해서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복잡하게 적어놨지만 프리바이오틱스는 뭐예요? 유산균에 먹이 되는 거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이고, 야가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쇼체인 패티 애시드 같은 포스트바이오틱스고. 그래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해서 장벽을 유지해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당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런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입장을 봤을 때 장내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어요. 근데 100% 중에서 유익균은 대략 한 25%, 그 다음에 유해균이 한 15%, 그 다음에 나머지 60%는 뭐예요? 기해균주, 중간균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상태로 25, 60, 15의 상태로 유지했을 때 인간은 건강하다. 근데 중간균은 뭐 기해균주라고 했는데 야들은요, 유익균이 좀 많아지면 야들은 유익균으로 붙어버리고, 만약에 유해균이 많아지면 유해균으로 붙어버린다는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장내 상태의 밸런스가 또 역시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유해균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유해균이 좋아하는 게 바로 고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당분이 높은 거야. 설탕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 운동 안 하는 거. 항생제를 막 써. 이러면은요, 유해균이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역으로 건강한 식단을 하는 거예요. 또 건강한 생활 방식을 하는 거고, 운동을 하고, 유산균이나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하고, 항염증 면역 치료를 하거나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먹게 되면요, 유익균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익균이 늘어나게 되면요, 유익균이 늘어나게 어떻게 되냐면요, 장벽이 손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독소들이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쇼크를 유발하게 되는. 밑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막 적어놨지만은 gut permeability 그래가지고 장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독소들이 들어오면서 폐혈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신 어떤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걸 통해서 뭐예요? 뚱뚱해지는 거고, 그죠? 그 다음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유해균과 유익균의 밸런스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유익균이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미생물 유전 정보까지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시대. 요즘은 마이크로바이옴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소화관 위치에 따라서 유산균의 위치가 종류가 다르다. 그 다음에 유산균은 소화를 돕고 면역에 작용하고 면역 균형을 잡아준다. 건강에 유익균 뭐가 중요하다?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이.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프로바이오틱스는 효과가 있느냐?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 썼을 때요,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대사성 질환들, 당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그죠? 이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방 문제, 그죠? 지질의 문제들, 고혈압, 이런 대사성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면역과 관련돼 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토피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과 알레르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밝혀졌고요. 또 장 자체에 과민성 장 증상이라든지 변비나 설사에도 도움이 되는 게 밝혀졌고, 그 외에 우울증과 같은 이런 정신적인 질환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암, 그 다음 만성염증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밝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어떤 적응증은 상당히 넓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사성 질환, 면역 관련 질환, 장 질환, 그 다음 기타 질환.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토피 피부염도 줄어든다. 그럼으로써 삶의 질도 증가한다는 게 또 밝혀졌다는 그런 어떤 도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유산균 언제 먹으면 좋을까? 물론 우리 유산균 제품은 그 위산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365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뭐 캡슐 안 씌워도 살아날 확률이 높은 어떤 유산균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유산균은 균이잖아요. 그래서 위산에 될 수 있으면 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가능하면요 바로 위산 분비가 많은 시기를 피하라. 그러니까 주로 언제냐면 식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이런 시간을 유산균 좀 피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식간이 먹는 것도 좀 좋겠고 아니면 자기 전에 먹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에다가 유산균을 먹으면은 유산균이 살아날 확률이 더 높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이 있지만 우리 뭐 365는 사실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써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산균은요 반드시 프리바이오틱스 같이 먹으면 더 잘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제품 당연히 프리바이오틱스 들어있는 거고요. 생존율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은요 운동을 했을 때 유익균으로 변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유산균 자체도 중요하지만 장내 세균이 유익균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 운동. 그래서 운동은요 상당히 좋은 기능이 많은 거예요. 뇌 기능뿐 아니라 혈관 기능뿐 아니라 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정신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장내 세균도 유익균을 바꿔주신다. 그럼 운동해야 되겠죠? 운동. 그 다음에 유산균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장내균은 나쁜 균을 바뀌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만성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 사실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은 부신에서 콜티졸 분비가 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럼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염증을 유발한 상태에는 유산균으로 전환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장내 세균이 나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결국은 뭐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기전은 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스트레스는 만병이 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줄어드는 게 바로 뭐냐면 대장에 있는 비피더스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비피더스가 줄기 때문에 우리 365에는 뭐가 있어요? 비피더스를 포함한 이런 균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비피더스를 나이가 든 사람들은 더 많이 먹어야 된다. 비피더스균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라는 게 있어요. 15. 15는 뭐냐면요. 대장에서 해야 될 비피더스균이요. 소장에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소장에 증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소장에 그러니까 원래 대장에서는 좋은 균이지만 소장에서는 현기성균이 비피더스균이 존재하게 되면 소장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소장이 자꾸 가스가 차요. 먹기만 먹으면 가스가 차고 배가 불러오고 막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가지고 스몰 인테스탈 박테리얼 오버그로스 그래가지고 15라고. 그래서 소장에 대장에 존재하는 균들이 나쁜 균은 아니지만은 이런 원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소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엄청 먹으면 여기서 막 발효 막 일어나면서 기능성 어떤 위장 장애라든지 이런 유발하기 때문에 불편감을 느끼는 거고. 그다음 이런 15가 있는 사람들이요. 이 독이 결국은 뇌에 침범하게 되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멍해지고 그걸 가지고 브레인 포그라고 그래요. 브레인 포그. 그래서 멍해지고 잠오고 불편하고 뭐 이런데 이게 자꾸 나타나게 되면 치매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15. 그래서 소장의 어떤 박테리얼 오버그로스를 예방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유산균은 효과가 있다. 근거가 있다. 그 다음 풀이와 같이 먹어라. 그 다음에 운동해라. 스트레스를 줄여라. 그죠? 나이에 따라서 복용하는 유산균이 다르다. 그 다음에 소장에 세균 과정식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있으니까 조심해라. 주의해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산균의 새로운 어떤 지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